만약 여러분이 평생 숨기고 살았던 비밀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드러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어 현재 아늑한 카페 내부를 보여줍니다. 5명이 둥글게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기 매주 금요일마다 한 카페에서 만나는 5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각 인물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며 스쳐 지나갑니다. 30대 지우, 40대 민준, 50대 현숙, 20대 도윤, 그리고 60대 정환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납니다.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절대 말할 수 없는 과거를 품고 있다는 것이었죠.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이 등장합니다.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평화로운 모임에 정체불명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테이블 위에 빛바랜 신문 스크랩을 던지는 손이 클로즈업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가 꺼내든 건 20년 전 일어난 충격적인 화재 사건의 기사였습니다. 5사람의 얼굴이 차례로 경악하는 표정으로 변합니다. 빠른 편집으로 그들의 동요가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게 대체 뭐죠? 민준이 당황하며 묻습니다. 왜 이런 걸 우리에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이 5사람 모두의 삶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 화재 현장의 흑백 사진과 현재 5사람의 컬러 화면이 빠르게 교차 편집됩니다. 노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진실을 알 때가 되었습니다. 검은 화면으로 전환되며 제목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톤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과연 2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노인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시 카페 장면이 나타나며 5사람이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을 잊을 수 없는 미스터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로고와 함께 화면이 부드럽게 페이드아웃 됩니다. 친근한 목소리로 마무리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한적한 골목길 끝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 시간의 흔적입니다. 따뜻한 조명이 창밖으로 새어나오며 포근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 특별한 모임이 열립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30대 중반의 지우입니다. 프리랜서 작가인 그녀는 언제나처럼 노트북을 펼쳐놓고 원고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지 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최근 맡은 기사 하나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40대 초반의 민준이 들어섭니다. 중견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그는 언제나 단정한 정장 차림이지만 오늘은 유독 지쳐 보입니다. 최근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입니다. 민준이 자리에 앉자마자 현숙이 나타납니다. 50대의 중학교 교사인 그녀는 항상 단아한 모습이지만 오늘은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습니다. 담임을 맡고 있는 한 학생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대 후반의 대학생 도윤이 조용히 들어섭니다.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최근 들어 더욱 움츠러든 모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은 카페 주인 정환입니다. 60대 중반의 그는 이 작은 모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환은 각자에게 평소 좋아하는 음료를 가져다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이번 주도 정말 힘들었어요. 취재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들어서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요즘 고민이 많아요. 우리 반 아이 하나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사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때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도 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도윤은 여전히 조용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정환이 그런 도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묘하게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떤 선택들이 현재의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렇게 함께 있으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지 않나요?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잠깐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립니다. 차갑고 습한 바람이 카페 안으로 스며들어 촛불이 흔들립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분이 천천히 들어서는데 그의 얼굴은 깊게 쓴 모자와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5사람 모두 시선이 그 노인에게 집중됩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빈 의자 하나를 끌어와 그들의 테이블 근처에 앉습니다. 정환이 당황하며 다가갑니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실 건 있으신가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환을 바라봅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뜩입니다. 노인이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는 윤 박사라고 합니다. 커피 한 잔 주시죠. 정환이 서둘러 커피를 가져다 주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진 상태입니다. 윤 박사는 커피에 손도 대지 않고 5사람을 하나하나 훑어봅니다. 지우가 불편함을 느끼며 말합니다. 저희 사적인 모임 중인데요. 윤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사적인 모임이라.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현숙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윤 박사가 천천히 코트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빛바랜 신문 스크랩 한 장입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습니다. 민준이 신문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도윤도 마찬가지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신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충격을 받은 듯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이게 대체 뭐죠? 신문 스크랩의 헤드라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의문의 대형 화재 사건 5명 사망. 이라는 제목과 함께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윤 박사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때로는 과거가 우리를 찾아오는 법이죠.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5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동요하고 있으며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평화롭던 금요일 모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정환이 어색함을 달래려 애쓰지만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윤 박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신문 스크랩이 테이블 위에 놓인 채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5사람은 모두 각자의 이유로 불안해하고 있으며 윤 박사는 여전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윤 박사가 천천히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입을 엽니다. 참 흥미롭네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여러분 모두 같은 반응을 보이시다니. 지우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하며 말합니다. 그냥 오래된 사건 기사라서 놀랐을 뿐이에요.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지우를 응시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우 씨, 당신은 작가라고 하셨죠? 그렇다면 진실을 추구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요? 지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윤 박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혹시 최근에 취재하고 계신 기사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지우가 깜짝 놀라며 되묻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아시죠? 윤 박사가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진실을 외면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지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한 기업의 비리를 취재하던 중 협박을 받고 기사를 포기했던 일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 기사가 나왔다면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을 텐데. 윤 박사의 시선이 이번에는 민준에게로 향합니다. 민준 씨는 어떠신가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때로는 양심과 이익 사이에서 고민하실 때가 있으시겠죠. 민준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저는 항상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박사가 날카롭게 묻습니다.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혹시 누군가를 배신해야만 했던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몇 년 전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를 배신하고 혼자 큰 계약을 따낸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그 친구는 결국 사업을 접어야 했고 지금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윤 박사가 현숙을 바라봅니다. 현숙 선생님, 교육자로서 모든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하시겠지만 혹시 포기하고 싶었던 학생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현숙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립니다. 모든 학생은 소중해요.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르셨을 수도 있겠죠. 윤 박사가 부드럽지만 예리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특히 상처받은 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입혔던 경험이 있으시다면요. 현숙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왕따를 당하던 한 학생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신경 써주지 못했던 일이 떠오릅니다. 그 학생은 결국 전학을 가야 했고 그 후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 박사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합니다. 도윤은 이미 온몸을 떨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윤 군, 당신은 아직 젊지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지금도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네요. 혹시 누군가를 구하지 못해서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도윤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만해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 사생활을 캐묻는 거예요? 하지만 윤 박사는 전혀 놀라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죠. 어린 시절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사고가 일어났던 기억이 있으시겠군요. 도윤이 더욱 격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정환이 급하게 나서서 분위기를 달래려 합니다. 잠깐요. 다들 진정하세요. 윤 박사님,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윤 박사가 정환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환 씨도 마찬가지예요. 이 카페를 운영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혹시 과거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요? 정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윤 박사를 바라볼 뿐입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는 극도로 무겁고 긴장감이 감돕니다. 5사람 모두 자신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윤 박사를 경계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윤 박사가 다시 신문 스크랩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을 외면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과도 연결점이 있을 것입니다.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 기사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윤 박사가 천천히 일어나면서 대답합니다. 곧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는 코트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냅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입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사람들이 함께 찍혀 있는데 얼굴들이 세월에 발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으실까요? 5사람 모두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누구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에게 묘한 기시감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던집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서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년 전 그날 밤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는 윤 박사가 카페를 나가버립니다. 뒤에 남겨진 5사람은 서로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평화롭던 모임은 이제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윤 박사가 떠난 후 카페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5사람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며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의심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지우가 먼저 침묵을 깨뜨립니다. 다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20년 전 일이라고 하니까.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합니다.
저는 당시 대학생이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뭔가 기억의 저편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는 것이 있는 듯합니다. 현숙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 과거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도윤이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어떻게 내 어린 시절 일까지 알고 있는 거지? 정환이 나서서 분위기를 달래려 합니다. 일단 진정하세요. 아마 그분이 우리에 대해 미리 조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고. 하지만 지우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기자라서 아는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었어요. 정말 개인적이고 은밀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때 민준이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일어납니다. 잠깐, 혹시.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됩니다. 그는 신문 스크랩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말합니다. 이 화재가 일어난 장소.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단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재개발을 맡은 곳이 바로 그 근처예요. 지우가 놀라며 묻습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민준이 머리를 감싸며 말합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재개발 진행 과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원래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했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현숙이 의심스럽게 민준을 바라봅니다. 설마 당신이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죠? 민준이 격하게 손을 저으며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업무를 맡은 것뿐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사실 재개발 과정에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모른 척하고 넘어갔던 것입니다. 지우가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민준 씨,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 재개발 건으로 누군가 피해를 보지는 않았나요? 민준이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그건. 그때 도윤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그만해요. 서로 의심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요. 하지만 현숙이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방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혹시 당신도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도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저는 아무것도. 지우가 또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잠깐, 우리 모두 이 카페에 오게 된 경위를 생각해봐요. 우연히 만난 걸까요? 아니면 정환이 급하게 끼어듭니다.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였어요. 여러분이 각자 이 카페를 찾게 된 것도.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습니다. 정환 씨, 이 카페 이름이 시간의 흔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요일도 항상 금요일이고. 혹시 의도적으로 우리를 모으신 건 아닌가요? 정환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카페를 운영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이들을 이 자리에 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숙이 의심스럽게 정환을 바라봅니다. 정환 씨, 당신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사람이 당신에게도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잖아요.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면서 한때 따뜻했던 모임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민준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이상해요, 정말. 우리가 왜 서로를 의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노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우가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 과거를 너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냥 우연일 수는 없어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혹시 우리가 정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고. 그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20년 전 화재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현숙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설마 우리가 그 사건의 가해자라는 건 아니겠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정환이 급하게 나서서 말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모두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끔찍한 일을 했을 리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부족합니다. 윤 박사가 던진 질문들이 하나하나 그들의 마음속 죄책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알아봐야 해요. 20년 전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준이 불안하게 묻습니다. 어떻게요? 지우가 대답합니다. 저는 기자예요. 이런 사건을 조사하는 게 제 일이죠. 당시 기록들을 찾아보고 관련자들을 인터뷰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현숙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가 관련되어 있다면 어떡해요?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미 늦었어요. 그 사람이 나타난 이상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카페 안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5사람은 각자의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평온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환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그 사람, 윤 박사가 다시 올 거예요. 분명히. 그 말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윤 박사가 단순히 지나가는 행인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그 진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날 밤 이후 5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윤 박사의 등장과 그가 던진 질문들이 각자의 삶의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생 지민이 걱정스럽게 다가옵니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언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져 있어? 무슨 일 있어? 지우가 날카롭게 반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취재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지민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언니가 이렇게 신경질적인 건 처음 봐. 정말 무슨 일인지 말해줘. 지우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말했잖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내버려둬. 지민이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러섭니다. 지우는 자신도 모르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황합니다. 한편 민준의 집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 수진이 저녁 식탁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요즘 너무 마음이 어두워 보여.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어. 민준이 피곤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그냥 복잡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서 그래. 수진이 더 자세히 묻습니다. 혹시 그 삼성동 재개발 건 때문인가? 예전에 말했던. 민준이 갑자기 격하게 반응합니다. 왜 자꾸 그 일에 대해서 물어봐?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수진이 놀라며 뒤로 물러섭니다. 민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아내에게 이렇게 소리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급하게 사과합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요즘 너무 예민했나 봐. 하지만 수진의 눈에는 이미 의심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숙의 집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아들 준호가 엄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이상해. 맨날 멍하니 앉아있고. 현숙이 깜짝 놀라며 반응합니다. 아, 미안해. 엄마가 학교 일 때문에 고민이 좀 있어서. 준호가 더 자세히 묻습니다. 무슨 고민인데? 엄마는 항상 학생들을 잘 돌봐주잖아. 현숙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윤 박사가 언급했던 그 학생 이야기가 떠오른 것입니다.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준호야, 혹시 엄마가 누군가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다면 그게 정말 나쁜 일일까? 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엄마? 엄마는 항상 최선을 다하잖아. 하지만 현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엄마는 진짜 중요한 순간에 외면했어.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엄마를 바라봅니다. 평소 자신감 있고 따뜻했던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원룸에서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대학에도 나가지 않고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룸메이트 성민이 걱정되어 문을 두드립니다. 도윤아, 괜찮아? 벌써 3일째 방에서 안 나오는데. 도윤이 문 너머로 대답합니다. 괜찮아. 그냥 좀 아파서. 성민이 계속 걱정합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내가 약이라도 사다 줄까? 도윤이 더욱 움츠러들며 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윤아, 뭔가 심각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말해봐. 도윤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모든 게 끝났어. 성민이 더욱 걱정되어 문을 계속 두드리지만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습니다. 정환도 카페에서 혼자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인 김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할 겁니다.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정환 씨, 요즘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환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카페 운영이 좀 힘들어서요. 김 할머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더 심각한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족 일인가요? 정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아픈 기억이 떠오른 것입니다. 정환이 쓸쓸하게 말합니다. 할머니, 만약 과거에 누군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김 할머니가 놀라며 정환을 바라봅니다. 정환 씨,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정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저 먼 곳을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지우는 약속대로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시립도서관에서 당시 신문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관련 기사를 찾은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기사 내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동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한 연구 모임의 회원들로 당일 밤 정기 모임을 가지던 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기 누전으로 인한 사고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 후 나온 후속 기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화재 사건 재조사 요구. 유족들 의문사 아니냐 주장. 지우가 더 자세히 읽어보니 사망자들은 모두 대기업의 비리를 조사하던 시민단체 회원들이었고 화재 발생 직전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면, 그리고 자신들이 정말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그때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툭 칩니다. 지우가 깜짝 놀라 돌아보니 윤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윤 박사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열심히 조사하고 계시네요, 지우 씨. 뭔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셨나요? 지우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묻습니다. 어떻게 저가 여기 있는 걸 아셨어요? 윤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짓습니다. 기자라면 이런 곳부터 찾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진실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요. 지우가 결연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예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른 분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렇게 말하고는 윤 박사가 다시 사라집니다. 뒤에 남겨진 지우는 더욱 깊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편 다른 4사람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현재 관계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시간의 흔적은 이제 의심과 불안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5사람은 각자의 고통 속에서 진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진실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더 큰 파멸을 안겨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5사람은 다시 시간의 흔적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모두가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20년 전 화재 사건에 대해 조사해봤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됩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정의시민 모임이라는 단체의 회원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대기업 한국종합건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깜짝 놀라며 반응합니다. 한국종합건설이요? 그 회사는 제가 아는 곳인데. 지우가 날카롭게 바라봅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민준이 당황하며 설명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젊었을 때 그 회사에서 잠깐 일하셨거든요. 현숙이 놀라며 말합니다. 정말요? 그럼 혹시 그때 지우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사망자 명단을 보세요. 그녀가 펼쳐놓은 종이에는 5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철, 박현주, 이정호, 윤수진, 한영수.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 이름들이 왜 익숙하게 느껴지지? 정환이 갑자기 창백해지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정환을 바라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카운터 뒤쪽으로 가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정환이 상자에서 꺼낸 것은 낡은 사진첩이었습니다. 그는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5명의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현숙이 사진을 보더니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이건 지우가 사진 속 아이들을 자세히 보더니 경악합니다. 이 아이들 우리잖아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우, 민준, 현숙, 도윤 그리고 정환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 서 있는 어른들의 얼굴.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 사람들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도윤이 충격을 받으며 주저앉습니다. 그럼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이. 정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셨어요. 카페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현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 기억하지 못했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돌아보니 윤 박사가 카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모자를 벗고 있어서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지우가 놀라며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윤 박사가 천천히 다가와 자리에 앉습니다. 저는 윤태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의 유일한 생존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합니다. 윤 박사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당시 정의시민 모임의 막내 회원이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과 함께 한국종합건설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죠.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그날 밤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윤 박사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화재는 사고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바로 그날.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습니다. 현숙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살해당하신 것입니다. 진실을 밝히려 했기 때문에. 도윤이 절망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저희는 왜 살아남았어요? 윤 박사가 쓸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은 그날 밤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평소와 달리 아이들은 다른 곳에 맡겨져 있었거든요. 정환이 기억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맞아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 댁에 있었어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친구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나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날 밤 각자 다른 곳에 있었고 다음 날 아침에 부모님들의 부고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모든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윤 박사가 안타깝게 바라보며 설명합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어린 마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기억을 차단한 것이죠.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윤 박사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냅니다. 20년 동안 저는 증거를 모아왔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그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기계음과 함께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녹음기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야 해. 이놈들이 증거를 다 모았다고 하니까 사고로 처리하고.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사고로 만들면 의심받지 않을 겁니다. 녹음이 끝나자 카페 안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지우가 분노에 차서 묻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살해당하신 거예요? 윤 박사가 무겁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 그날 밤 그곳에 있었어요. 다행히 늦게 도착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도윤이 주먹을 쥐며 말합니다. 그럼 범인들은 지금까지 처벌받지 않고 살고 있다는 거네요. 윤 박사가 씁쓸하게 미소 짓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마저 매수되어 있었어요. 사건은 단순 화재 사고로 종결되었고 민준이 격분하여 소리칩니다.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어떻게? 현숙이 눈물을 닦으며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윤 박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해요. 정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지만 20년이나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윤 박사가 또 다른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모았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과 사진들 그리고 녹음 테이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지우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어요. 다른 네 사람도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윤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드디어 복수를 시작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의 진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충격적이라는 것을. 윤 박사가 가져온 상자 속 자료들은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가 얼마나 집요하게 진실을 추적해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우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대단해요. 한국종합건설의 회계 조작 증거부터 정치인들과의 유착 관계까지.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목숨을 걸고 모았던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뒤를 이어 계속 수집한 것들이죠.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듭니다. 이건 부모님의 필체네요. 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현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하며 이런 위험한 일을 하셨던 거네요. 윤 박사가 또 다른 자료를 꺼냅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해요. 한국종합건설만이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도윤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윤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이 사건 뒤에는 거대한 권력 카르텔이 있었어요. 정치인, 검찰, 언론사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관계도가 그려진 커다란 종이를 펼쳐 보입니다.
수많은 이름들과 조직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환이 그 관계도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윤 박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이제는 소셜미디어도 있고 시민들의 의식도 많이 높아졌어요. 윤 박사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시 이 사건을 은폐했던 핵심 인물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윤 박사가 몇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줍니다. 현재 국회의원인 강정호, 대법관 박성민, 그리고 언론사 회장 이재훈. 이들이 당시 사건 은폐의 핵심 인물들이에요. 민준이 분노하며 주먹을 쥡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죽게 만든 거군요. 현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거물들을 상대로 윤 박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계획을 세워뒀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우가 즉시 반응합니다. 무엇이든 하겠어요. 말씀하세요. 윤 박사가 설명을 시작합니다. 먼저 지우 씨, 당신은 기자로서 이 사건을 기사화해야 해요. 하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떻게요? 처음에는 20년 전 화재 사건의 재조명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점차 배후 세력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저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윤 박사가 민준을 바라봅니다. 당신은 건설업계에 있으니까 한국종합건설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거예요. 현숙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묻습니다. 저는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현숙 씨는 교사시죠?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세요.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에게 이 사건을 알려나가는 거예요. 도윤이 소극적으로 말합니다. 저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윤 박사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아니에요, 도윤 군. 당신은 컴퓨터를 잘 다루죠. 온라인에서 이 사건을 알리고 여론을 모으는 일을 해주세요. 정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저는 어떤 역할을 하면 될까요? 윤 박사가 정환을 따뜻하게 바라봅니다. 정환 씨는 이 모든 활동의 본부 역할을 해주세요. 이 카페가 우리의 작전 기지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윤 박사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합니다.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20년 전처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우가 결연하게 말합니다. 상관없어요. 부모님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의합니다. 하지만 윤 박사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어요. 모든 사람이 윤 박사를 바라봅니다. 윤 박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죽음에는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어요. 현숙이 불안하게 묻습니다. 어떤 진실이요? 윤 박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카페 안에 충격적인 침묵이 흐릅니다. 민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윤 박사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날 밤 모임 장소와 시간이 적들에게 새어나간 건 내부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였나요? 윤 박사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냅니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이 통장을 보세요. 화재 사건 일주일 전 거액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지우가 그 통장 명의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건 통장의 명의는 5 부모님 중 한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환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럼 결국 우리끼리 싸워야 하는 건가요?
윤 박사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이것도 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왜 그분이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현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설마 협박을 받으셨던 건 아닐까요? 윤 박사가 의미심장하게 미소 짓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진실은 항상 표면과 다르죠. 그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이 안에 그 답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열기 전에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윤 박사를 바라봅니다. 진실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집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도 계속 가시겠어요? 5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되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 봉투를 천천히 열자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봅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윤 박사가 편지를 펼쳐 보이며 말합니다. 이건 배신했다고 여겨지는 그분이 직접 쓰신 편지예요. 정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셨나요? 윤 박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정환 씨. 당신의 아버지 한영수 씨였어요. 정환이 충격을 받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배신자라는 말씀이세요? 윤 박사가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말합니다. 잠깐 편지를 먼저 읽어보세요.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정환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아마 모든 것이 끝났을 것이다. 아빠는 배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였다. 정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편지가 계속됩니다. 그들이 아빠를 찾아와서 말했다. 모임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정환이를 해치겠다고. 아빠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현숙이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그럼 협박을 받으셨던 거네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계속 읽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다. 마지막 순간에 다른 동지들에게 위험을 알리려 했다. 그래서 아빠도 함께 죽게 되었을 것이다. 지우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럼 배신이 아니라 희생이었던 거네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환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아빠와 동지들의 원한을 풀어다오. 아빠는 끝까지 너와 깨끗한 세상을 꿈꾸고 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자 카페 안에는 숙연한 침묵이 흐릅니다. 정환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윤 박사가 녹음기를 켭니다. 이것도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정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김 형사님이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 모임이 위험해요. 김 형사님도 그들 편이었다고요? 안 돼. 녹음이 갑자기 끊어집니다. 윤 박사가 설명합니다. 한영수 씨는 마지막 순간에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담당 형사까지 매수되어 있었던 거죠. 민준이 분노하며 주먹을 쥡니다. 결국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네요. 윤 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획을 뒤엎을 차례예요. 지우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시작하겠어요. 당장 기사를 쓰기 시작할게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지우의 첫 번째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었습니다. 20년 전 잊혀진 화재 사건, 재조명이 필요하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기사는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는 여러 아이디로 기사를 공유하고 댓글을 달며 여론을 조성해 나갔습니다. 민주는 건설업계 동료들을 통해 한국종합건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준이 카페에서 보고합니다. 한국종합건설이 최근 몇 년간 받은 대형 프로젝트들 모두 특정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현숙은 학부모 모임과 교사 동호회를 통해 이 사건을 알려나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환의 카페는 이제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윤 박사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기사가 나갔습니다. 화재 사건 당시 수사 기록의 의혹들 이라는 제목으로 구체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후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였던 김정수가 갑자기 언론에 나서서 해명했습니다. 김정수가 방송에서 말합니다. 당시 수사는 모든 절차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악의적인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세 번째 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어야 할 인화성 물질의 흔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차단된 비상구 등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시민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당에서 국정감사를 요구했고 시민단체들도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환의 카페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시민이 신고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이제 상황이 위험해졌다는 것을 모두가 느꼈습니다. 윤 박사가 긴급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조심해야 합니다.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윤 박사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멈출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증거를 꺼냅니다. 이것이 진짜 폭탄이에요. 그것은 당시 사건의 실제 배후 인물과 현재 권력층의 직접적인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였습니다. 녹음에서 현 국회의원 강정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곤란해지면 안 돼.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모든 사람이 경악합니다. 윤 박사가 말합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기사가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가 나가는 순간 그들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우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윤 박사가 5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진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겠죠. 5사람이 모두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지우의 네 번째 기사가 인터넷에 게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목은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 현 권력층 직접 연루 증거 공개였습니다. 기사와 함께 공개된 녹음 파일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현 국회의원 강정호의 음성이 담긴 결정적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강정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의시민 모임 놈들이 우리 약점을 다 파헤쳤다고. 그럼 아예 입을 막아버려야겠군.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처리하면 완벽할 겁니다. 증거도 모두 사라질 테고요. 이 녹음이 공개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언론들이 앞다투어 후속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강정호는 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 부인했습니다. 조작된 녹음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음성 분석 결과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되었고 2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담당 형사였던 김정수는 결국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수가 수사관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제가 돈을 받고 수사를 대충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증언으로 당시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습니다. 대법관 박성민도 긴급히 사표를 제출했고 언론사 회장 이재우는 외국으로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종합건설 회장의 자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선량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5사람은 카페 시간에 흔적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우가 감격스럽게 말합니다. 드디어 해냈어요. 민준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부모님들의 억울함이 풀렸네요. 현숙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부모님, 이제 마음 놓고 쉬세요. 도유는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다 끝난 거죠. 정환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윤 박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20년 된 한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삶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우는 동생 지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지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지민아, 언니가 요즘 너무 예민했지. 미안해. 지민이 언니를 꼭 안으며 대답합니다. 언니, 나는 언니가 대단해. 진실을 위해 그렇게 용기 있게 싸웠잖아. 민준도 아내 수진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수진아, 미안해. 앞으로는 모든 걸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정의로운 일을 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현숙은 아들 준호와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엄마가 왜 그렇게 학생들을 사랑하시는지. 현숙이 아들을 안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할아버지께서도 정의로운 세상을 꿈꾸셨거든. 도유는 이제 세상과 소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룸메이트 성민과도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민이 놀라며 말합니다. 도윤아, 내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거야? 도윤이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혼자서는 못했을 거야. 하지만 함께하니까 가능했어. 정화는 카페에서 할머니 단골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따뜻하게 말합니다. 정환 씨, 아버지께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정환이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할머니, 이제야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한 달 후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정호와 그의 공범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입니다.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5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부는 시민감시기구를 새롭게 설치했고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정의시민모임 추모재단이 설립되어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는 시민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더욱 당당하게 진실을 추구하는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건설회사를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현숙은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더욱 훌륭한 교사가 되었습니다. 도유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IT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환의 카페 시간의 흔적은 이제 시민들이 정의와 진실을 논하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윤 박사는 다른 억울한 사건들을 조사하며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5사람이 다시 카페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의심과 불안이 아닌 따뜻한 우정으로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정환이 따뜻한 차를 내오며 말합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네요.
지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부모님들이 꿈꾸셨던 그 세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어요. 현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교훈을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야죠. 도윤이 자신있게 말합니다. 저도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들은 테이블 가운데 놓여있는 부모님들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서도 부모님들의 미소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윤 박사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카페 창밖으로는 따뜻한 석양이 비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흔적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지우가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짓습니다.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은 단순히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카페 시간의 흔적에서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그들의 부모님들도 안심하며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마침내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잊혀진 그날 밤의 약속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소중한 약속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잊혀진 약속의 밤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에서 작은 정의와 용기를 실천해 나가는 그 이야기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이야기를 경험해 보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